안녕하세요. 사커라티오입니다. 이번에 K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승무패 이벤트에 참여했었는데 K리그, K2리그 가장 높은 예측에 성공하여 K리그 측에서 당첨 안내 메일이 왔습니다. 짠! K리그에서 보낸 상품이 도착했습니다. 저 공은 K리그 공식 축구공이에요. 신라스테이 숙박권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번 회차 K리그도 예측에 성공해서 승무패도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머지 K리그 6경기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할 첫 번째 경기는 승무패 5번 경기인 전북과 부산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전북은 우승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울산전을 승리로 마무리했습니다.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상대와 경기할 때보다는 비슷한 전력의 팀에게 날카로운 역습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모습을 보이며 좋은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제 기세를 몰아 약팀들을 잘 잡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한편 원정팀 부산은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제 상위 스플릿으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희박해졌기 때문에 강등 싸움에 치중해야 할 부산의 상황입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전북은 손준호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합니다. 선발로 뛰지 않은 경기 수가 적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전북이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네요. 한편 부산은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 중이던 이동준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고 이정엽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에 부산의 공격력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3전 전승을 거두며 전북이 매우 앞서는 모습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커라티오에서 개발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룹 분석은 승점과 골 득실, 기대 득점 등의 승부에 연관이 있는 요소들을 이용하여 경기를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유사한 경기에서 어떤 승률을 기록했었는지를 분석에 참고하는 분석입니다. 참고로 K리그에서는 A부터 E까지 5가지 그룹으로 분류되며 예를 들어 홈팀은 그룹 A에 속할 때 매우 우세한 전력을, 원정팀은 매우 열세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 경기는 그룹 A에 속하며 홈팀 전북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이제 그룹 A에 속한 양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전북은 승률이 70%가 넘어가지만 최근 강원에게 패배한 전적이 있습니다. 한편 부산은 울산과 무승부를 기록하고 상주에게 패배해야 했네요. 전북이 울산전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의 경기력에는 아직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부산의 최근 경기력이 너무나 좋지 않고 결장 선수들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여 홈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분석할 경기는 6번 경기인 서울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서울은 인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패배로 상위 스플릿 자력 진출이 어려워졌으며 6위 강원과 득실차가 크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무조건 승리한 후 탁 구장의 소식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네요. 한편 원정팀 대구는 홈에서 성남에게 3대2로 승리를 거두며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태직야의 폼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상위 스플릿을 확정지으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김원식 선수가 빠져있는 상황에 기성용 선수가 부상을 당해 중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대구는 장기 부상 중인 두 선수 외에 모든 선수들이 복귀하여 선수단 운영이 수월해졌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3승 1무 1패로 서울이 대구에게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네요.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B에 속하며 홈팀 서울의 전력이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서울은 부산과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대구는 상주와 포항에게 모두 패배하였네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이지만 더 많은 것이 걸린 서울이 승리를 목표로 더 적극적인 공격을 취할 것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김원식과 기성용이 없는 상황에서 살아나고 있는 대구에게 덤벼들다가는 역습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 보이네요. 하지만 대구도 체력적으로 힘든 모습을 최근 보여왔기 때문에 무승부로 만족하려는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원정팀의 승리와 무승부를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7번 경기인 포항과 상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포항은 수원과의 원정 경기에서 무득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3연승이 깨지고 말았지만 지난 경기에 이어 실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한편 원정팀 상주는 광주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따냈습니다. 최근 3승 1무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고 단 하나의 실점만을 기록하며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포항은 지난 경기 최영준과 일류첸코가 경고를 받으며 경고 누적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합니다. 한편 상주는 오세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어 공격 쪽에 아쉬움이 남는 상황이네요.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3승 1무 4패로 상주가 조금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C에 속하며 양팀의 전력이 대등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그룹 C에서의 양팀의 유사 경기를 보시면 포항은 부산과 성남에게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한편 상주는 1승 2무 1패로 부진한 모습이네요. 포항의 기록이 나쁘지 않지만 징계로 인한 두 선수의 결장이 너무나 큰 타격으로 보입니다. 또한 FA컵 경기를 앞두고 나머지 선수들의 체력 안배도 필요한 상황이기에 포항이 큰 무리를 하지 않을 것 같네요. 하지만 상주가 원정에서는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가 가장 적당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8번 경기인 강원과 수원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강원은 부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로 6위에 올라 이번 경기만 승리하면 자력으로 상위 스플릿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원정팀 수원은 포항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따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승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인천과 차이가 좁혀져 강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분석에 앞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강원은 부상이나 징계로 인한 결장 선수가 없습니다. 한편 수원은 최성근이 다시 부상을 당하며 중원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아 고승범과 헨리와 같은 핵심 선수들의 복귀가 시급한 상황이네요. 상대 전적을 살펴보시면 홈팀 기준 1승 4패로 수원이 강원에게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B에 속하며 홈팀 강원의 전력이 앞선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를 살펴보시면 강원은 부산에게 패배하고 강주에게 승리하였습니다. 한편 수원은 1승 1무 2패를 기록 중이네요. 강원이 최근에 오히려 홈에서 더 승리가 없다는 점과 수원과의 상성이 좋지 않다는 점을 제외하면 홈팀이 매우 유리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수원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강원이 이번만큼은 기회를 발로 차지 않고 승리하며 상위 스플릿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네요. 다음으로 분석할 경기는 9번 경기인 성남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성남은 대구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원정에서 시즌 초반보다 자주 패배를 기록하며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원, 서울과 2점 차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상위 스플릿 진출이 가능한 상황이네요. 한편 원정팀 광주는 홈에서 상주에게 패배하며 7경기 무패 행진을 마감하였습니다. 역시나 윌리안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격 작업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네요. 또한 광주도 성남과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에 승리한다면 강원과 서울의 상황에 따라 상위 스플릿 진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양팀 모두 부상이나 징계로 인한 결장 선수가 없어 풀전력으로 맞붙겠습니다. 하지만 성남은 FA컵 경기에 대비하여 조금은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 신경을 쓸 가능성도 있겠네요.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2승 1무 1패로 성남이 앞서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D에 속하며 원정팀 광주의 전력이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 기록을 보시면 성남은 1무 2패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한편 광주는 이번 시즌 기록은 없으며 전체 기록을 보면 보통 승리와 패배로 갈리는 모습이네요. 최근 경기력이나 상황을 봤을 때는 윌리안이 복귀한 광주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 경기입니다. 원정팀의 승리를 예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할 경기는 10번 경기인 인천과 울산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인천은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승리를 따내며 수원과의 승점 차이를 완전히 좁혔습니다. 최근 경기력과는 별개로 어떻게든 승점을 따내며 강등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고 있네요. 한편 원정팀 울산은 전북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며 부진에 빠진 상황입니다. 이제 결장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인천은 지난 경기에 이어 정동윤 선수가 징계로 결장하며 지현학 선수마저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울산은 불투일스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여 수비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 전적을 보시면 홈팀 기준 2승 3무 4패로 울산이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룹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룹 E에 속하며 원정팀 울산의 전력이 매우 우세하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유사 경기 기록을 보시면 인천은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한편 울산은 4승 1무로 좋은 승률을 보여주네요. 인천이 최근 무서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울산이 부진하기 때문에 리그 꼴찌와 1위의 경기임에도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입니다. 게다가 울산은 FA컵 경기도 준비해야 하기에 로테이션도 불가피한 상황이네요. 그럼에도 전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든 울산이 승리할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이변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경기로 보입니다. 저희는 울산이 4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는 것은 잘 상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정팀 승리를 가져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승무패 37회차 K리그 6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와 다른 리그의 분석 결과 프로토 추천 경기 정보는 사커라티오.com에서 확인해주세요.